더 앞으로 가야 되겠다.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1에서 공통인 접선이래.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둘이 1에서 뽀뽀하고 있다는 소리죠? 공통인 접선, x가 1인 곳에서 공통인 접선이라는 건 x가 1인 곳에서 이렇게 뽀뽀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함수 값도 같고 프라임 값도 같다죠? 그래서 함수 값 f1의 값이랑 g1의 값이랑 같다는 소리고.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어와요. 조금 있다가 우리 세배 받을게요. f 프라임 1의 값이랑 네, g 프라임 1의 값이랑 같다죠? 안 온 친구들 위해서 우리 녹화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f1의 값 갖다 넣으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a랑 또 마이너스 3, 이거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1 더하기 b 마이너스 2가 같다 하나 있을 거고, a 마이너스 b는 그럼 마이너스 3이다 하나? 그 다음에 프라임 얘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고, 이 친구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bx 이렇게 되네요. 거기다 1 넣었을 때 값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3 마이너스 2 더하기 a랑 마이너스 3 플러스 2b랑 같다면 되죠? 진짜 니네 숨 쉴 것 같겠다. 이런 문제 풀다가 수학 문제 풀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게 둘이 바뀌어야 돼. 그치? 훨씬 부담이 덜하네. 지금 고3 선배님한테 물어봐. 미적분 한번 하고서 지금 겨울 맞는 것과 아닌 것이 너무 다르다고. 빨리 우리가 선행을 하나씩 꼭 해야 돼. 그래서 여름에는 무조건 미적분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겨울이 편해질 것 같아.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친구들 계산 동안 윤우 세배할까요? 애들은 다 했어요. 그럼요. 진짜로요? 이거 요거밖에 안 남았어. 네, 오늘부터는 이제 그때랑 극소를 할 거야. 근데 이것도 이미 알고 있어. 응? 왜냐하면 지난번에 극값 같은 거 이제 그래프, 프라임 그래프 보면서 얘네가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추측하는 것까지도 했었거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가 증감수다라는 표현은 1학년 때 문제에서도 많이 봤죠? 근데 이것도 지금 이해를 못한 친구들 되게 많다. x값이 뒤에가 더 커. 그러면 y값도 크대. 근데 큰 값을 넣었는데 오히려 앞에 거가 더 크대. 그러면 감소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증가랑 감소를 우리가 함수 기호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 근데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에서 증가와 감소를 결정하는 게 0을 기준으로 였었죠. 프라임이 0이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얘가 프라임이 0이 되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그러니까 이쪽 구간은 프라임 x가 0보다 큰 구간, 이쪽 구간은 기울기가 음수죠. 지금부터 그냥 프라임 x가 기울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기울기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순간 빼고는 앞으로는 프라임 값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두호만 중요해. 얘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 그랬을 때 이 구간은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야. 그랬을 때 이 0인 순간을 보면, 그럼 우리가 0보다 큰 구간은 이쪽은 증가한다는 표현을 써. 그러다가 0이 됐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결정짓는 이 부분을, 이곳을 우리가 극값이라고 하는 거야. 극값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극값이 크기로 이렇게 두 개 그래프를 볼게. 프라임 값 0보다 크죠? 증가하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0이 됐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죠? 그러다가 0이 됐죠? 그러다가 다시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프라임이 양수이다가 0이다가 음수이다가 0이다가 양수가 되죠? 이거를 굳이 우리가 프라임 그래프로 이제 보면, 지금 얘네는 fx의 그림이야. 근데 프라임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양수야. 뭐 이게 곡선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지만 양수에다가 얘는 0이 됐죠? 그러다가 음수에다가 여기 될 때까지 다시 0이 됐죠? 그러다가 다시 양수가 되죠? 그래서 요 점들 우리가 극값이라고 부르는데,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을 간다고?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을 극대라고 하고요. 감소하다 증가하는 것을 극소라고 해. 그래서 프라임 그래프에서 살펴보는 방법은 f 프라임 x 그래프가 플러스야. 나가 0이 됐죠? 음수가 되죠? 이렇게 플러스에서 0이 됐다 음수로 바뀌면 극대값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이다 0이 됐다가 양수로 바뀌면 우리가 극소라고 해. 그래서 이런 극대나 극소값을 우리가 극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지금은 크게 관심이 없겠지만 요 점도 궁금하지 않냐? 프라임에서 0이 되는 거. 그 점을 우리가 요 점으로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지금 3참수를 그렸거든요. 두 개의 곡선이 대칭이야. 이거를 점대칭이 되는 중심이거든. 3참수에서 오목과 볼록이 갈라지는 이 점. 요 점이 되는 거는 프라임 그래프에서는 프라임의 다시 프라임, 2프라임이라고 할게요. 2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이야. 이거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불러서 미적분에서 이제 나올 거야. 근데 얘를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돼. 왜냐하면 얘를 기준으로 두 개의 그래프가 점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나 똑같거든. 그래서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점대칭이다 라는 사실까지 플러스로 알고 있으면 대박. 그래서 문제 풀 때 꽤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임 그래프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변곡점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극값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함수가 있어. fx야. 그러면 요 a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었죠? 이거 뾰족점이라고 했었어. 근데 이거에 대한 프라임 값을 한번 구해볼게. 프라임 값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울기를 본다고 했죠? 감소해. 그러면 어때? 음수였겠죠? a를 기준으로. 음수야 얼마인지 몰라. 근데 a를 기준으로 다시 증가해. 그러면 양수가 되겠죠? 일정하게. 요게 a야.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a를 기준으로 감소하다 증가가 됐거든? 극소야. 그래서 우리가 자칫 착각을 하면 요 극값이라는 부분은 미분은 가능할 때만 존재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미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은 다 극값이야. 하품하지 마요. 중요한 얘기라니까. 근데 이게 더 중요해. 프라임 그래프에서 f 프라임 x에서 이런 뾰족점이 나타내는 그림은 이런 단층이 그려진다라는 거. 단층으로 이렇게 A라는 점에서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로 해서 단층이 생겼어. 불연속이야. 그러면 이런 거는 뾰족점이구나 해서 A라는 점에서 연속이기도 할 거고요. 극값이 같지만 얘는 A라는 점에서 미분은 불가능해요. 라고 해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하지만 이런 극값을 이용해서 프라임 그래프를 보고서 원래 함수를 예측하는 거야. 이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증감표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배우긴 해야 되지만 조금은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할 거라서 증감표보다는 그냥 프라임 그래프 보고 어느 정도인지 해석하는 그런 연습들을 할게요. 예, 선생님이 울프렘 알파 많이 써보라고 했는데 열심히 쓰고 있어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울프렘 알파를 자꾸 봐야지 그래프를 알 수가 있다니까. 이따가 보여줄게요. 왜냐하면 3차, 4차 얘네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대충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래.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거 울프렘 알파 쓰면 많이 나온다고. X 세제곱은 이렇게 생겼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프를 보고서 식을 보고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 쓸 수 있는 것들 울프렘 알파.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잠시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울프렘 알파라는 수학 내가 좋아하는 울프렘 알파. 나는 돈 내고 쓰지만 공짜 공부 가능한 거. 아까 같은 거 y는 x 세제곱이죠. 간단한 그냥 함수 입력법만 알면 돼.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나오고 해까지 다 구해줘. 방정식, 미분도 다 해줘. 밑에 보면 식도 다 나와.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막 미분한 결과 막 이런 거 전부 다 나오거든. 조금만 영어 조금만 읽을 줄 알면 돼. 성진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 영어 조금만 하면 이제 읽을 수 있어.
그러면 호기심에 더하기 x 제곱이 붙이면 어떻게 되지? 하면은 또 나올 거 아니야.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꼬부라지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지? 간단한 거 가지고 우리가 다 언제나 그려볼 수는 없지만 입력만 하면 머릿속에 그냥 눈에 보이게 이제 익혀놓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대충 알고 있느냐, 이게 되게 크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되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볼까? 아까는 꼬부라져 있었는데 두 개 부호같으니까 하나는 다르고 하나는 같으니까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애가 나왔어. 이번에는 얘도 감소하는 애가 나오네요. 그래서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 한번 해볼까? 이런 거를 자꾸 해보라고. 그러면 다항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니네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런 게 머릿속에 되게 많으면 그림 그리기가 되게 좋아. 얘가 식이 앞에가 마이너스면 아 이렇게 감소하는구나. 근데 플러스였을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구나. 그때 내가 칠판에다 그려가지고 보여줬던 애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약간의 부호나 숫자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니네가 풀 수 있단 말이야. 눈에 익혀놔야 돼. 그래야지 그래프 문제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미적분 파트는 그림 그리는 게 다야. 그러니까 내 눈에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답은 나와.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울프렌 말파 공짜니까 갖다 써요. 이거 다운도 받을 수 있어서 학교 보고서 낼 때도 좋아요. 그럼 그냥 캡처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대로 갖다 그리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울프렌 알파 메인 화면을 보면 다양한 영역에 그냥 궁금한 것들, 특히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네이버 같은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울프렌 알파 프로브 이거 말고 뭐 노트북도 있고 되게 많아. 강의 자료들도 있고 다 울프렌 알파 언어라고 됩니다. 그래서 많이 써먹으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나도 심심할 때마다 많이 써. 애들 과제 할 때도. 얘기했던 거죠? 프라임이 0일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라고 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라고 해.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어떤 함수가 다항함수 fx가 항상 증가하도록 하고 싶다 혹은 감소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증가를 뜻하는 게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게 됐고, 감소라는 게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항상 증가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고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라는 걸 풀 수 있으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땡! 여기서 중요한 건 등호야. 등호는 깍두기야. 그래서 우리가 증가 구간에도 들어가고 감소 구간에도 들어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3차 함수를 하나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그림이 나오게 하고 싶어. 혹은 이런 그림이 나오게 하고 싶어. 혹은 이런 그림이 나오게 하고 싶어. 이제 프라임 입장에서 생각을 할게. 지금 세 개의 그림은 fx야. 근데 f 프라임 x로 갔을 때는 우리가 극값을 갖죠. 그 얘기는 f 프라임 x가 얘네들에서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2차식이 될 거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두 실근을 갖는다야.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f 프라임 x가 프라임 x가 0이 되는 애는 존재하죠. 근데 음수가 되는 애는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이런 그림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x 입장에서는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음수가 되진 않아. 주춤. 플러스이다가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야.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해. 그래서 증가하다 멈췄다 증가한다 해서 내가 주춤점이란 표현을 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림이 된다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아. 즉 0이 되는 값이 없어. 요렇게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림들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는 우리 프라임 x에 대한 판별식이죠. 그래서 판별식 입장으로 봤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여기서는 판별식이 0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라임 x가 0 이하가 됐을 때 그 값을 갖지 않고요. 0보다 콕 집어서 커야지 그 값을 갖는 거야. 근데 항상 증가, 그래서 항상 감소하다 이런 표현 안에서 0은 지금 깍두기로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 왜냐면 한 가지 내용 가지고서 다 그냥 연결되는 거라서 그리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올리면서 한복 선생님께서 올려야겠다. 근데 이것도 좀 쪽팔려. 내가 내 거 찍고서 내가 내 손으로 편집하고 내가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확대시키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유튜버들은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찍기만 하고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증가 상태 있는지 감소 상태 있는지 조사를 하래. 그러면 프라임부에서 2를 대입했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만 구하면 되네. 완전 쉽다. 그래서 애들 오늘 안 왔구나. f 프라임 x가 그냥 받겠지. 오늘 혼자 할만한가 안 한가. 이렇게 됐어. 여기다 2 갖다 넣어볼게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네요. 그럼 증가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 이것도 뭐 g 프라임 x에 대한 해를 찾으면 되겠죠? 3x 제곱 더하기 2, 3은 6x야. 그럼 이거 대충 그리면 0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니까 졸려 죽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0보다 크면 증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면 감소죠? 하지만 답을 쓰는 게 중요하지.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할 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야 작거나 같다야? 작거나 같다고. 그 다음에 x는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증가하는 구간이고, 감소하는 구간을 얘기를 할 때도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다. 그래서 0은 깍두기. 그래서 0은 깍두기라는 거 이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1번 하고 이제 숫자 표현 바꾸기 하고 개념 넓히기 하고 시계 하면 좋겠지만 시간 무진장 남아. 예제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 더 할게요. 예제 한 개 더 가고서 시계 해줄게요. 오늘 해야 되는 예제 몇 개니? 몇 개 없을걸? 5개? 천천히 해도 빨리 나는 그러고 싶어도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요. 너 이것 때문에 내가 부산에서 새벽부터 올라왔는데 올라가지고 1시간 반 공부하고 왔다고? 어차피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럼 숙제해야 돼. 한 2시간 있을 것 같은데. 네, 공부를 하고 가. 진짜로 정말로 남들 안 할 때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오르거든? 어제는 이미 갔어. 어제 내가 놀았지만 뭐 어떻게 하루 가는 거 이미 끝나는 거. 오늘은 해야지. 오늘도 노는 애들 되게 많아. 내일까지 놀 걸 아마. 그러니까 오늘 내일 열심히 하면 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f 프라임 x가 3x 제곱에 더하기 2ax 더하기 1인데 얘가 항상 0 이상이라는 거죠? 0보다 크다가 아니야.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항상 요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 이하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고3까지 헷갈리실 거다. 이거는 요거라도 잘 꼭 기억을 해야 돼. 4분의 D 쓸게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하래. a는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까지네요. 이렇게 해도 너무 순식간에 하기는 했는데 또 한 15분 동안 개념 넓히기까지는 다 풀 수 있겠지? 그러면 예제 3번 잠시만요. 예제 4 에이 누가 예제 5까지네. 그래프까지 가면 6, 7, 7개네요. 오늘 해야 되는 게 예제 7개인데 그렇게 빨리 안 끝나겠네. 한 개만 더 하고 가야겠다.
3개만 하고서 빠르게 눈에 풀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7번까지 이제 가면은 4, 5, 6, 7 4개 남네요. 그래 3개 하고 쉴게. 그때 값이 16이다? 그러면 대충 이거 머리에 알아야 돼. 세제곱이면서 양수죠. 머릿속에 그려봐. 극대가 먼저 나와 극소가 먼저 나와. 극대죠. 그리고 3차함수의 특징상 우리가 극대나 극소를 둘 중에 하나만 갖는 애가 있었나 한번 봐봐. 크게 3가지 형태였었죠. 그래서 3차함수는 극값을 가지면 2개를 갖지 하나만 갖는 경우는 없어. 얘네들은 극값을 갖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이 되게 중요하기는 해. 그래서 판별식에 콕 집어서 우리가 0보다 크다는 이유도 맞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이 있지만 얘는 0이 되는 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해. 근데 얘네들이 더 이제 문제에서 이용될 때는 이런 2가지 형태는 역함수를 갖는 조건이 나와. 문제에서는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 1대1 대응 맞죠? 얘네가 이제 가능한 그래프로 이제 나와서 과거에 고등학교 공부는 딱 그거라니까. 과거에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야 돼. 다 이런 그림 나오면 아 계속 증가네. 그래서 역함수가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야 돼. 역함수를 가진 조건 1대1 대응이란 말로 나오겠구나. 그럼 1대1 대응을 함수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써? 정확한 표현 1대1 대응.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했죠? 이거 순서도 이제 조금 지나면 헷갈릴걸? 이거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이거를 대우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 배운 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어쨌거나 중요한 건 얘는 극대래. 그럼 극대라고 했으니까 프라임이 0이 되는 값 중에 보다 작은 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라임이 0이 되는 거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은 0 되는 건데 나는 그 0이 되는 2개의 값 중에 작은 게 필요하니까 x를 마이너스를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극대 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f-1의 값이다까지 보이죠? 마이너스를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1 얘가 16이래. a는 14네요. 그 다음에 극소도 구하래. 극소는 f1의 값이었겠네. 얘가 0이 되는 것 둘 중에 보다 작은 값이었으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3 a가 14였지? 아니다. a가 14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가 한 거. 그 다음에 개념 넓히기까지 지금 다 푼 거. 특히 개념 넓히기 보면 단층 보였지? 이 앞으로 그래프 보면 이거 잘 봐야 돼. 이 그래프가 지금 나타나 있는 게 프라임인지 아니면 fx인지. 프라임인데 이렇게 돼 있네. 얘 때를 기준으로 양수다가 음수가 됐지? 양에서 음됐으니까 극대야 극소야? 극대! 증가하다 감소.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증가하다 감소니까 극대. 이래서 뾰족점 보이죠? 이렇게 뾰족점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런 것까지 눈에 막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요. 자, 개념 넓히기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념 넓히기까지 풀면 쉬기. 이 소리가 너희들을 방해할 테니까 끌게. 4번부터 볼게요. 극대 극소도 우리 이제 습관적으로 아마 니네가 앞에 문제들 이제 연습하면서 요거를 보게 됐을걸? 3차인지에서 3참수는 기본적으로 얘냐 최고차 계수에 따라서 4차함수는 얘냐 최고차 계수에 따라서 그리고 얘네들이 하나씩 증가하는 폼들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특수하게 이제 나오는 요런 아이들도 같이 얘기했죠? 같은 방법으로 얘네도 그러면 요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요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아예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 나오는 김에 한번 모양을 한번 볼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점을 가지고서 내가 한번 식을 판단해 볼게.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알파도 2번, 베타도 2번이지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볼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이렇게 봤을 때 생각해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자마자 x-베타 제곱 얘도 2번, 얘도 2번 보이냐? 다시 얘네는 x-알파는 3번이고 x-베타는 1번이야. 얘네 x-알파가 1번이고 x-베타가 3번이야. 얘네들을 이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도 3차라고 할게.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잖아. 그럼 x-알파는 2번이고 x-베타는 1번이야. 얘네들 특징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요 거듭제곱 횟수가 2 이상이면 무조건 접점 이상이야. 접점인 거죠. 접하는 경우에 거듭제곱이 2번 이상이야. 그 얘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x-2 1번이야.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 그냥 x 하나죠? 그러면은 쟤는 그냥 미분하면 x 1번이지만 얘가 2번이 되면 미분하면 2의 x-2라는 점이 돼서 는 0이 이제 붙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원래 함수에서도 2 넣어서 0이고 프라임도 0이죠? 그래서 얘가 2회 이상 x- 어떤 알파 제곱에 n 요런 꼴에서 요 n의 값이 2 이상이 되면 프라임도 0이고 함수값도 0인 그런 접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다 넣어서도 0이고 그 다음에 프라임도 0이다 그러면 요거는 요런 표현은 접점이란 뜻이 돼. 즉 얘가 2회 이상 나와야 돼. 같은 수가. 그러면 얘네가 지금 접한다라는 그림을 봤으니까 우리가 정보를 봤으니까 x-알파라는 점에서 알파라는 점에서 적어도 2번 이상 이제 3차식이었잖아. 3차 시기가 3번은 아니죠. 왜냐면 베타도 있잖아. 그래서 얘가 2번, 얘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죠. 근데 최고차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놓고 x-알파는 1번 나오는데 x-베타는 2번 나와야지 총 3차를 맞춰줄 수 있잖아. 그리고 이런 특징도 있어. 얘가 짝수잖아. 우리 짝수 함수 한번 볼까요? 2차 함수. 뚫고 지나가지 못해. 2차식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근데 X축을. 근데 1차식이나 3차식들 보면 뚫고 지나가죠? 그래서 이 숫자가 거듭제곱된 이 숫자가 홀수일 경우에는 뚫고 지나가 이렇게. 얘도 홀수일 경우에는 뚫고 지나가죠? 근데 얘네가 짝수야. 그럼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와. 튕겨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가지고 얘네를 이제 예측을 한 거야. 그러면 4개를 맞춰야 되니까 2개 해야 되지. 왜냐면 다 튕겨 나와야 되잖아. 알파에서도 튕겨 나와, 베타에서도 튕겨 나와.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 알파에서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러면 뭐밖에 없어? 3번밖에 없죠? 그리고 얘는 그냥 지나가야 되잖아.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럼 얘도 홀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접해야 돼. 그러니까 2번 이상이면서 홀수해야 돼. 그러니까 3번, 1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뚫고 지나가는 흔적들이 보여야 돼. 여기도 뚫고 지나갔죠, 그냥. 근데 얘는 접하면서 뚫고 지나갔지?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니까 2번 이상 나와야 되는데 홀수해야 되는데 4를 맞춰야 돼, 우리가. 4차식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3번, 얘가 1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뚫고 지나가냐, 아니면 튕겨져 나오냐, 아니면 얘네가 접하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한 대충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보고서 이 함수의 방정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 우리가 최고차항이 1이라고 봤을 때고 우리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면 돼. 그러면 최고차 A라고 놓고서 A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거 가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지 이따가 문제 풀 때 개념 넓히기 내가 풀고 니네 직각이 문제로 낸다고 했는데 못 찾고 있거든. 하지만 그 문제 풀 때 좀 이해가 돼. 그래서 얘네를 보니까 3차 형태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1에서 극소래. 그러면 f'x의 최고차 계수가 얼마예요? 3! 미분했으니까. 미분하면 최고차 계수 3이죠? 왜냐면 얘 내려올 거니까 요거. 그래서 3이면서 근이 뭐랑 뭐예요?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f 프라임 x가. 그럼 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하면 3x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2ax 플러스 b죠. a 0 b는 마이너스 3 보이네. a 0 b는 마이너스 3 바로 보이죠? 얘는 원래 주어진 식을 내가 미분한 거고 얘는 거꾸로 예측해서 간 거야. 어차피 그 값이라고 했으니까 0이란 소리잖아. 프라임 값이 0이 되게 하는 아이가 마이너스라고 1이면서 최고차 계수가 3이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프라임 그래프 식을 구해서 원래 식 미분한 거랑 둘이 비교한 거야. 계수 비교. 둘이 계수 비교하고 나니까 A 값은 0 나오고 B 값은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학년쯤 되면은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조금씩 늘어나. 과거의 지식들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좀 활용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는 왔어. x 세제곱에 a가 0이었어. b가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x 플러스 c 했는데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를 넣어서 0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을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3 더하기 c가 0이니까 c 값도 알게 됐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어. 극소값? 그럼 여기다 또 1 갖다 놔야지. 1,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네요. 그렇게 가지고 가면 돼. 이거 잘 활용해. 극대와 극소가 되게 하는 x값과 프라임의 최고차 계수의 정보들을 가지고서 프라임식을 먼저 만든 다음에 원래식을 미분해서 둘이 계수 비교를 한 거야. 어렵지 않겠다. 요거만 할 수 있으면 그 페이지에 있는 예제랑 예제 옆에 그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내가 봐야 되나 한번 보자. 이거 똑같지 뭐. 3차인데. 여기에서 정보 보이죠? x 1일 때, 0일 때 함수값 1도 나오지? 그 다음에 이거 3참수라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하니까 얘 보면서 f 프라임 0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다도 보이죠? f 프라임 0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다. f 0의 값이 1이다. 이게 같이 보여야 돼. 그 다음에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이다. f 프라임 1은 0. f1은 마이너스 3. 되지? f 프라임 1은 0. f1은 마이너스 3. 요 몇 개 안 되는 정보에서 다 끄집어내야 된다고. 여기서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니까 f0은 1일 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0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6이 나왔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 f 프라임 1이 극소니까 0이란 뜻인 거고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이다. 3참수니까 문자 4개 필요하죠? ax 세제곱, bx 세제곱, cx 더하기 d. 문자 4개, 식 4개. 풀 수 있네. 그렇게 해서 fx 갖다 넣어서 푸는 거야. 두 줄에서 정보 4개 얻었어요. 보고서 해석을 잘 해야 돼. 그런 능력이 좀 앞으로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그 값을 갖는데 아까 고여 얘기했어. 3차 함수는 그 값을 가지면 가지지. 둘 중에 하나는 못 갖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야 된다. 그 값을 갖는다는 말 자체가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고 2차 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무조건 2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차식 나온 2차식에 대한 프라임 값이 0보다 크다야. 그래서 판별식 값이 그래서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야. 얘가 그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프라임에 대한 판별식이 있겠죠? 얘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프라임 판별식 a 제곱 4분의 d야.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 a는 0보다 작고 a는 6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맞나? 우리? 됐다. 맞네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이번에는 가지지 않는데 조심해야 돼. 그 값을 가지지 않는 거는 요런 형태 아니면 요 형태였으니까 프라임이 f 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하는 것도 괜찮죠?
대신에 얘는 중근이었었어. f'x가 2차식이 되는데 그 2차식 입장에서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중근이었었어. 그러면 그 값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프라임 x를 구하고요.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ax에 더하기 3a. 얘가 프라임이 판별식에 대한 프라임이 중근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그래서 판별식에 대한 프라임을 구했을 때 4분의 1 써서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돼. 이것도 어렵지 않아. 그래서 3차식에 대한 어떤 그래프 정보가 다음 페이지에 있기는 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거는 근이 한 근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단 소리죠. 얘 풀 때 이거 개념 넓히기 할 때 이거 사이값 정리 쓰는 거야. 마이너스를 넣어서 뭐 양수, 음수 이렇게.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쓰려면 머릿속에 딱 요 그림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그때니까 뭐 이렇게 되고, 프라임 입장에서 봤을 때 1에서 2 사이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서 양수, 1 넣어서 음수, 2 넣어서 양수. 지금 나 이거 프라임 그래프 그린 거야. 최고차 계수가 양수였으니까 양수에 대한 2차식이 나와야 돼. 음수면 음수에 대한 2차식이 나와. 그래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개념 넓히기는. 그 다음 과정 이제 나오는 게 3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해인데 이거야. 좀 확대해서 볼 수 없나? 네. 아까 얘기했던 게 지금 얘네는 프라임 x, 3차식에 대한 프라임 x는 2차식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양수 그래프를 본 거야. a가 0보다 큰 경우. 그럼 양수인 2차식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3차식 나온 3개 그림 보면 아까 얘기했었죠? 총세 종류가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증가한다고. 근데 프라임 입장에서 봤을 때 f 프라임 x를 구해봤을 때는 2차식이 되는데, 얘네들은 그 값이 되니까 거기에서 3차함수 모양에서는 이 친구들이 2차식에서 근이 되는 값이고, 플러스다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 값인 거고, 마이너스이다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 값인 건데, 3차함수가 그 값을 갖는다라는 건 이렇게 극대와 극소를 동시에 가져야지 하나만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판별해 내야 되는 거는, 요런 그림이 나오려면 프라임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를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여기에서 A라는 지점에서 프라임이 0이 되기는 해. 기울기가 0이 되긴 하지만 걔가 그 값은 아니야. 왜냐하면 증가하다가, 이건 프라임 그래프야, 0이 됐다가 또 증가하거든. 그래서 잠시 머물러 있는 주춤점이다.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이 0이 되는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예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붕 떠있는 그림이 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형태라는 거. 그래서 이건 아까 초반에 미리 얘기를 했어. 왜냐면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앞에 있는 문제들이 풀리거든. 그래서 머릿속에 원래 함수와 프라임의 그래프가 이렇게 같이 보여야 돼. 그리고 문제들도 보면 어떤 문제는 원래 함수가 그려져 있고 어떤 함수는 프라임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래서 그것도 잘 봐야 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내시면 되겠어요. 이 그림 그리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방부등식도 풀 거라서 크게 뭐 우리가 어려운 건 없어. 근데 거기 예제 6번에 이제 보면 밑에 이렇게 그 표 그리는 거 나왔지. 표 그리는 거는 내가 한 번만 시범을 보여줄게. 근데 표 그리는 거는 한 번만 내가 시범을 보여주는데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평가 보거나 할 때는 이게 필요하기는 해. 근데 항상 이 표를 그려가면서 그릴 수는 없어. 왜냐하면 대충 보이잖아. 내가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 보이죠? 대충 보이잖아.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데 0,0도 지나겠구나 하면서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차수와 최고차 계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상상이 있니 없니 이런 정보들 가지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그래서 항상 이 표를 그릴 필요는 없어. 시험장에서 표를 그리면 문제 못 풀어. 그렇지만 표를 그릴 줄은 알아야
되니까 책에 나온 순서대로 제가 증가표 한번 그려볼게요. x, f 프라임 x, fx. x 값에 따라서 f 프라임 x와 fx가 이제 변하는 표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f 프라임 x가 바뀌어야 되니까 f 프라임 x 식을 하나 구해요. 3x 제곱 2, 6, 12x 플러스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필요해. 그러면 기준점이 필요하니까 3 안되고 9 안되고 2, 6, 12구나. 3, 3, 9 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니까 3으로 묶으면 됐네. 1하고 3이네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 1에서 3 사이, 그다음에 1하고 3 사이, 3보다 클 때 얘네들은 이제 부호를 찾아볼게. x가 1보다 작아. 뭐 아무 수나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를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1, 이 프라임 값이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넣으면 프라임 값이 3 플러스 12 더하기 보니까 양수야. 그러다가 0이 됐죠? 그 다음에 1보다 큰 수 아무거나 갖다 넣으면 2 갖다 넣으니까 4, 3, 12 마이너스 24 음수야. 그러다가 3 넣으니까 다시 0이 됐죠? 0보다 크면 양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플러스니까 그림이 대충 증가야. 얘는 0이죠? 그 다음에 감소야. 그 다음에 다시 멈췄죠? 증가할 거다 라는 게 되죠? 그래서 이거 그림 가지고 프라임 fx에 대한 모양을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거고 0이다가 멈췄다가 다시 증가할 테니까 아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이렇게 그리냐. 이거 그리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 그래서 얘네를 보고서 그냥 대칭 예측을 해.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더하기 3x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확실한 점. 0,0은 지날 거고 미분은 해봐야지.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극소가 먼저 나오겠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를 원래에다가 넣어.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올 거고 그럼 1 갖다 넣어봐. 1 갖다 넣으면 3 마이너스 2 나오네. 이렇게 그냥 그리면 되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요 점이 중요하다. 얘가 보니까 마이너스 2이고 마이너스 1이고 대칭이지. 원점에 대해서 요거는 지금 우리 함수가 지금 대칭인 거잖아. 그러면 요 점은 요 점은 프라임 그래프로 우리가 봤을 때는 프라임 그래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되면서 얘가 되는 거고 요 점이거든.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어. 요 점에 따라서 기준으로 우리가 점 대칭이 된다고. 양쪽이 대칭인 거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 아니면 요 점의 좌표도 우리가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 왜냐면 양쪽이 대칭이니까. 그러면 얘 점의 좌표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 힌트가 있죠. 이거는 프라임 그래프야. 프라임 그래프가 뭐가 되는데? 또 미분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임 그래프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인데 이걸 또 미분해. 그러면 얘가 0 되는 x값이 뭐니? 0이죠? 그래서 이 점을 찾는 방법은 2'이 0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는 못 그려. 이렇게는 사실은 시험장 안에서는 그리기 써먹기는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제가 하나 남아있거든? 여태까지 수업을 하면서 다 똑같이 했어요. 이거 그리고 쌤 할만해요. 나중에 뒤에 거 그래프도 좀 잘 그릴 것 같아요 라고 했거든. 개뿔 막상 내가 손을 대니까 하나도 못 그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어려워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만약에 오늘 그래프가 좀 그려지잖아? 난 좀 괜찮은 거야. 감각이 좀 있는 거야. 남자라면 나중에 우리가 공들이가 된다면 평생을 미적분과 살아야 되는데 좀 얘가 안 맞는데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아 미적분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
남자 가오가 있지. 그럼 무조건쯤은 해야지. 이런 것도 원래 함수랑 프라임 그래프 이런 여기 안에서 정보를 다 찾아야 돼. 그래서 한번 해봐. 극값을 구하고 4차네요.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렇게 생겼겠죠? 양수였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겼겠죠?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예측을 한번 해볼게. 아까 한 건 복습이다. x 세제곱으로 묶이면서 x 마이너스 3중근 0에서 그리고 하나는 뭐야? 4에서 대충 먼저 그리는 거야. 그래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 0에서 3중근이 되면서 4를 둘 다 홀수죠? 그러면 접하면서 통과하니 그냥 통과하니 이렇게 이제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다 그랬어. 요게 무슨 값인지 얘가 얼마가 나왔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죠. 얘는 프라임이 0이 되게 하는 값이야. 0이 되게 하는데 0 빼고 다른 거 찾으면 돼. 그래서 미분을 해보는 거야.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43 12x 제곱에 4x 제곱으로 묶고 나니까 x 마이너스 3. 아 3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3이었구나 하면 되고 3 갖다가 넣으면 3 얘도 81 20제 곱하기 나 이것도 어떻게 알지 알아? 20제 곱하기 4가 아니라 20제 곱하기 3인 거야. 그럼 또 81이지. 거기서 또 3 하나를 더 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 내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냐? 수비 계산 진짜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3이 4번 들어갔어. 근데 요거를 3 곱하기 3의 세제곱하면 3이 4번짜리 하고 나면 마이너스 x만 한 개 남잖아.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3인 거야. 안쓰럽지. 내가 진짜 계산을 정말 못해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안 쓰면 계산이 안 돼. 답만 내면 다 틀려 매번. 그래서 막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땐 도움이 되더라. 숫자도 자꾸 막 쪼개서만 이렇게 풀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팁을 알려줄게요. 얘가 3, 1이지? 근데 우리는 보면 이거 그냥 이렇게 찾아. 얘가 3대 1이죠? 내분할 줄 알지? 요 어나더 그러니까 극값이죠? 이게 극값이야. 하나의 극값과 걔랑 y값이 같은 한 점을 알 때 우리가 이거를 어나더 극값이라고 부를게요. 어나더 극값은 3대 1로 내분하는 점. 0하고 4를 3대 1로 내분하면 얼마예요? 그게 그냥 먹히는 거야. 그러면 딴 것도 한번 해볼게. 만약에 x제곱에 x-4의 제곱이었어.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죠? 0하고 4에서 둘 다 튀겨져 이렇게 나가겠지?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이 어나더 극값이 필요해. 그러면 2니까 몇 대 몇이야? 2대 2로 내분해. 즉 중점이죠?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항상 성립해. 3차식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내가 얘를 0이라고 놓고 얘를 4라고 놨어. 어나더 극값이 필요해. 그럼 이거 보고서 x가 0에서 2번이고 x-3번을 지난다 보이겠죠? 그럼 몇 대면?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면 돼. 0하고 4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인 거야. 그래서 이건 나중에 증명을 해줄게요. 지금은 증명하기가 그렇고 m 대 n으로 해서 그냥 풀면 되거든.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꾸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문제도 돌아서 풀 수가 있고 쌈박하게 풀 수도 있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 1학년 과정에서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해.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예측을 하자. 4분의 1 x제곱으로 묶었어. 그랬더니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되네. 아 이거 무슨 그림이지? 이거지. 맞지? 4분의 1 x제곱을 묶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맞죠? 그러면 0하고 2에서 튕겨 이 그림이죠? 그러면 이 어나더 극값의 위치는 1일 때죠? 여기다가 1 갖다가 넣어봐. 그러면 4분의 1? 그래서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면 돼요. 저거 마이너스 27이었다. 3이 아니라. 왜냐면 세제곱이 하나 나온 거였어. 3이 하나가 아니라. 요거를
x 4제곱에 마이너스 3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이었던 거잖아. 요게 이제 없어졌던 거고 요거 하나만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27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예제 7번까지 제가 한 내용을 잘 머릿속에 떠올려. 그렇게 하면 7-3번도 네가 풀 수도 있을 거야. 제 생각에 7-3번은 내가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 자, 여기까지 문제들을 천천히 한번 요 방법들 알려준 방법도 이용해서 한번 써먹어 봐야 돼. 써먹어 보면은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야. 재밌잖아 일단. 여기도 먹히네? 저기도 먹히네. 쉽잖아? 이렇게 빠르게 이제 식 세우는 거 이런 거 해볼 건데 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참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애랑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랑 아니면 어느 한쪽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건 방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사참수 같은 경우에 이게 뭐 f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점이 1이라는 점이라고 할게요. A라고 할까? A라는 점이라고 할게. 그러면 일단은 fx 마이너스 fa라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fx에서 a의 함수값만큼 아래로 내려 있듯인 거죠. 그러면 fa, 여기 x가 a가 되는 점에서는 x축에 만나겠지? 그래서 아마 요렇게 될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의 특징을 봤더니 얘는 이런 a라는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고 a와 y 값이 같게 하는 b라는 점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원래 그림을 생각을 해봐요. 그런 식으로 내가 미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생긴 i에 대한 저런 식에 대한 어떤 미분 불가능점이 이런 점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 그 다음에 그럼 요 i는 조금 더 뭐 실험을 조금 더 해볼까? 여기가 a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내리게 될 거고 fx 마이너스 fa라는 함수는 지금 이 상태야. 거기에 절대값을 붙여도 지금 똑같겠죠? 그랬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겠죠? 근데 a 값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자. 이번에는 얘가 a였어. 그러면 이게 a였다고 한다면 미분 불가능한 점들은 얘네들이 될 거라는 예측은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a 값과 함수 값이 같아지는 점들에서는 전부 다 미분이 불가능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좋아. 그러면 조금 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a가 이 정도 점이었어. 그러면 fx-fa라는 점은 이렇게 되네. 그러면 접하는데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 점을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올리면 이렇게 돼서 a 값과 함수 값이 같아지는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데 이 접하는 데서는 여전히 미분이 가능하죠? 뭔가 재밌어졌어.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개를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얘가 a라고 하면 미분 불가능한 게 없을 것 같고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여기를 한번 a라고 해볼까? 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서 이 점에서만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하네? 그치? 얘가 이렇게 돼서 만약에 a가 여기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생길 테니까 그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한 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은 이렇게 이제 접하는 애를 끼고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관찰을 했냐면 a 값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는 그러면 1이라는 값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본 거야. 근데 지금 2에서는 그 값이라고 했으니까 2는 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치? 2는 얘가 아니라 얘가 될 것 같았어. 그러면
1이라는 점이 얘는 됐었고 얘를 그러면 약간 우리가 의심되는 점이 있잖아. 얘가 얘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F1에 얘가 지금 1이었다면 F1이 요 지점이었다면 얘가 X축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요 점에서만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해지네. 그러면 이 점은 F1과 함수값이 같아지는 어떤 알파라는 점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러면 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는 이렇게 선생님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어. 이렇게 놨을 때는 그러면 만약에 2가 여기라고 하고 얘를 내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변화가 없을 거고 안 되네. 그러면 얘를 2라고 하고 아니면 얘를 1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한다면 그때는 A가 아니라 F1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몇 번의 시행착오를 좀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이거야. 그 특정한 점, 요 F1 하는 요 1의 값, 요 1의 값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 있을 때에는 극소값보다 밑에 있을 때에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 그러다가 위로 가면서 지금 현재 두 개죠? 만나는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 여기 머리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여야 돼. 절대값을 붙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두 개에다가 요 순간에는 이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네 라는 걸 알게 됐어.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1에서만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란 말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4차식이 생긴 형태를 잘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에 이해가 절대 안 돼. 그래서 니네가 이거 한번 듣고서 문제를 풀라고 해도 잘 안 풀릴 거고, 그리고 추가 과제를 준 거 5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근데 생각해보는 것과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다르니까 경험으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이라는 좌표가 될 거고 얘가 2라는 좌표가 될 거고 그럼 얘가 A라는 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린 그림 요렇게 이제 X축을 잡았다라는 거는 나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fx F1의 함수를 만든 거죠? 1에서 몇 번 지나? 중근 몇 번? 3번. A에서 한 번. 근데 최고차 계수는 몰라서 P라고 놓긴 할게. 그러면 x-1이 3번. 그 다음에 x-a가 한 번. 그래서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fx는 이제 넘길게요. P의 x-1의 세제곱에 x-a 플러스 F1인데 이것도 미분해서 찾는 게 아니야. 자, A라는 점이 2라는 점이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아까 했잖아. 3, 1이었으니까 얘 몇 대 몇? 3대 1. 1과 A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2다라고 한다면 1과 A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3A 플러스 1. 4분의 얘가 2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4의 8에서 3분의 7 그래서 A 값이 3분의 7이 나왔어. 갖다 넣어야죠? 그래서 A 값이 3분의 7 이렇게 해서 바로 나오는 거야. 이거 언제 미분해서 찾아? 배운 건 써먹는 거죠. fx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 f'x였으니까 이제 확인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3p 앞에 거 미분하면 분미분 가는 거야. x-3분의 7 더하기 p에다가 x-3의 세제곱에 미분하면 그냥 1인 거고 얘 상수 없어질 거고 이 상태에서 f'3이랑 f' 요거 3분의 7이 f1 f'3이랑 f'5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어차피 p는 필요 없겠죠.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3 갖다 넣고 5 갖다 넣어서 비구하는 건 할 수 있지 않겠냐? F'에서 다 구해놨는데 그래서 3 갖다 넣고 5 갖다 넣어서 비구하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A가 아무튼 3분의 7에서 바로 찾는 것까지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7-3번을 하면 추가 지금 문제에 똑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니네 이거 과제할 때는 기본 다지기만 하라고 했고요. 책에서는 어차피 우리 한 번씩 더 할 거니까. 그리고 바이블 밥에서도 실력 콕콕은 안 해도 내가 뭐라 하진 않을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풀어가지고 오면 되겠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한 거고 지금 당장 한번 스스로 답까지 내봐. 식을 스스로 내면서 답까지 내봐.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래서 fx 빼기 f1의 식을 찾는 게 컨셉이야. fx 자체를 바로 찾을 수는 없고 fx 마이너스 f1에 대한 함수를 찾아서 배운 거 써먹는 거 3대1 내분까지 이렇게 해서 해보시겠어요. 얘는 이제 끄고 얘는 다